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쇼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뭐 부동산, 뭐 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보고서를 쓸 일이 많잖아요. 특히 기획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첫 직장에서부터 이제 보고서 쓰는 그런 걸 많이 배웠죠. 실제로 막 혼나기도 하고, 뭐 왜 이렇게 쓰냐. 근데 이제 보고서와 관련된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은 책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보고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그 제가 가는 팀이 기획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까지 쭉 보고서를 써왔는데 이참에 저도 다시 한번 제 업무와 관련된 역량들 뭐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뭐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그런까지 제가 이제까지 했던 갈고 닦았던 그런 역량 뭐 경험들을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하는 기회로 좀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뭐 얼마 있지는 않은데 인수인계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바쁘긴 한데 책을 좀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원페이지 프로포셜이라고 해서 한 장으로 이제 기획서를 쓰는 그 요령, 그 스킬을 소개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도 기획 일을 하다 보면 보고를 하다 보면 한 장으로 끝나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그 기승전결해서 왜 이거 해야 갖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한 후에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경쟁사는 어떻고 고객은 어떻고 약간 그런 정도 기본적인 보고가 있다 보니까 원페이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원페이지가 담아야 하는 그 기본적인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보고서에서도 반드시 담겨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령 물론 그렇죠. 첫 회사에서도 그랬는데 보고서를 쓰면 어떤 경영자마다 좀 달라요. 목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이 보고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예요, 목차. 그리고 이거 서머리가 들어갑니다. 이 전체 보고서 내용을 서머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게, 이 서머리 한 장도 되고 두 장도 되거든요. 조금 길면. 근데 이 서머리가 이 원페이지 보고서랑 거의 같다고 느껴요. 예. 이게 이제 총론이죠, 총론. 그리고 해당 파트에서 이제 강론이 이제 막 세부적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임원진들은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몇십 장 되는 걸 볼 시간이 없어요. 예. 이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그 임원들 갇힌 팀들 있죠. 그 팀장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좀 검토 좀 해봐라.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이거 봐요. 써머리 보세요. 실제로 제가 첫 회사에서 막 프로젝트를 했어요. 막 엄청 막 리서치하고 했죠. 그래갖고 뭐 부문장님이 오케이 알았다. 이거 내가 그러면 회장님한테 보고할게. 회장님한테 보고할 때 뭐 갖고 들어가냐면 이 보고서 다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 써머리 한 장 뜯어갖고 들어가세요. 진짜, 진짜. 이거 제 경험이에요. 진짜 요거 한 장 갖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써머리와 관련돼서 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이분이 공부를 쭉 하신 거예요. 뒤에 이제 막 내용들 있죠. 리즈닝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100장 보고서를 쓰든 50장 보고서를 쓰든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를 쓰든 결국 종국적으로 원페이지로 서머리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만든 그 보고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머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실력이고. 이거는 꼭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다루는 팀들이라면 갖춰야 되는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획. 팀 이름에 기획이라는 업무가 붙은 팀들이 있어요. 경영 관리, 경영 기획. 물론 이거를 구분이 돼 있죠. 이걸 구분해서 쓰는 회사들도 있고 아닌 회사들도 있어요. 경영 관리랑 그럼 경영 기획이랑 뭐가 다르냐? 그럼 전략 기획이랑 경영 기획은 뭐가 다르냐? 어?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경영 관리는 약간 실적 관리고 기본적인 오퍼레이션 위주의 관리를 많이 그게 중점적이에요. 근데 경영 기획, 전략 기획은 닮은 듯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전략 기획이 없는 팀들이 경영 기획 팀 내에서 전략 업무도 해요, 보통. 왜? 기획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전략 기획 업무가 커지면 이걸 나눠요. 그래서 전략 기획 팀도 만들고 경영 기획, 경영 관리 팀도 이렇게 나눠서 가거든요. 예. 저는 전략 이렇게 좀 나눠서 가요. 저는 뭐 경영 기획, 경영 관리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경영 기획에 가까웠죠. 이 기획이라는 말이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끔 한다라는 게 기획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관리보다 난이도가 높은 거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힘들죠. 그 사람을 실행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비즈니스에서 난이도 최상 난이도예요. 설득도 하고 실행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기획 업무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기획 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의사소통 툴이 뭐죠? 보고서예요, 보고서.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서는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요.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한 장이어야 될까요? 왜 한 장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많이 보는 팀장님도 있는데 이제 부원장님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책을 쓴 패트릭 G. 라일리 이분을 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실제로 어떤 뭐 보고서를 하고 누구 되게 유명한 저명 인사를 만나 에드넌 카시옥이라고 이분 저 처음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동의 무기 거래상이에요. 중동의 무기 거래상. 어마어마한 부를 축하신 분이거든요. 거의 4조 원 넘게 실제로 실존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뭐 위키든 어디든 보시면 이분 나와요. 중동의 무기상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신 분이죠. 이 지은이가 이분을 만나볼 일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딱 깨달았대요. 아, 한 장의 기획서가 필요하구나. 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저런 엄청난 분을 만나보니까 와, 기회를 잡아야겠다, 준비를 잘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없지 않았겠죠. 아,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당신 보고서를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빨리 얘기해라. 이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많은 보고서와 얼마나 많은 그걸 올라오겠어요. 저는 이 보고서 한 장은 이 사람 하나만 안 들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고,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빨리 정리해라. 그러면서, 아, 그래서 한 장의 기획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그 한 장의 기획서가 담아야 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 이런 애들을 권리장전 이런 역사적으로 유구한 그런 서문들을 보면서 공통 요소를 좀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챕터가 총 10개인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챕터는 없고 조금 약간 중원부원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 챕터는 예, 이거 원페이지 프로포셜 이게 뭔지를 얘기해 줘요. 그리고 뭔지를 얘기해 주고 무슨 요소가 있는지 얘기를 해 줘요. 예. 총론을 얘기를 한 거죠. 이 아이디어 탄생은 이 에드너 캐쇼기랑 만났을 때 1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원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페이지 내가 이런 거 봤더니 원페이지가 담아야 되는 요소들은 요런 요소다. 그렇죠? 그리고 담고 나서 해당 과정들, 이 원페이지 프로포셜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별로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요것만 보셔도 되고, 근데 분량이 128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아요. 포켓 사이즈보다 약간 큰 사이즈라서 정말 금방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행일은 2002년이죠.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했네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도 있고 요번에도 이제 2회차, 3회차 한 건데 8,000원밖에 안 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책 샀을 때가 14년에 샀던 거거든요. 지금 24년, 몇 년 만에 14년 할 때 이미 44세였어요. 이미 44세. 지금 뭐 더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좀 소개를 드릴게요. 길진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 페이지 프로포절, 그러니까 한 페이지 기획서를 쓰는 과정은 사고하고, 준비하고, 쓰기, 그다음에 다듬기, 이렇게 이 네 가지 단계로 들어간다. 예. 당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여기다 별표를 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막상 쓰기는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준비가 어렵다고 했죠. 예.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 단계. 그건 저도 그래요. 저도 프로젝트 하고 뭐 하다 보면 마켓 리서치나 고객 조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 자료 리서치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떤 자료가 되느냐에 따라 정말 그 프로젝트의 그 질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정말 많이 성장합니다. 진짜 프로젝트를 했다. 내가 무슨 뭐 A라는 과제에 대해서 프로젝트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 전사에서 여러분이 그 주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야 돼요. 그 회사의 그 CEO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적어도. 적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새벽 배송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준비를 하려고 해. 지금 새벽 배송하는 데가 쿠팡도 있고 마켓컬리도 있고 어디 어디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묻겠죠. 야, 우리 새벽 배송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야겠죠. 새벽 배송 장보기의 시장이 현재 어떻고, 이게 마켓이죠. 그리고 경쟁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3C 분석이거든요. 3C. 예, 컴피티터, 컴퍼니, 예. 이거 보통 3C 분석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서 얘네들 거 봤을 때 이 라인으로 말고 우리는 차별화해서 요 라인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경쟁력과 인프라는 이거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니면 아 이거 시장 강도가 너무 높다. 우리 못 들어간다. 지금 새벽 배송에 고객들이 이미 많이 락인돼 있고 시장 자체가 성수기에 들어가 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라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에서 새벽 배송이라는 이슈,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게 되겠죠. 꼼꼼함.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프로젝트 하다가 또 딴 얘기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홈페이지 기획서 쓸 때 보통 특히 이 네 가지의 단계를 크게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과 이게 조금 같이 사고랑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같이 돌아가요. 이게 분절돼 있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제목이 떨어지면 해당 보고서를 받는 사람, 읽는 사람, 보고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고객이죠, 고객. 보고서의 기획부서의 고객은 누굴까요? 임원이에요, 임원. 임원. 기획부서의 고객은 임원이에요, 임원. 임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바쁜 분들이에요. 바빠요. 네, 정말 바쁘고 회의도 많아요. 임원의 시간은 빨리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기획부서의 사명은 뭐냐면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고유한 영역이죠, 의사결정. 적중도 높은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이 이게 바로 기획부서의 핵심 롤이에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의사결정이 옳게끔, 적중도 높게끔, 잘못된 의사결정이 되지 않게끔 그런 필요한 보고서, 자료, 데이터들을 서포트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획부서의 핵심인 거예요. 예. 임원들이 그 의사결정 한번 잘못하면 회사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획부서의 그 책임도 큰 거죠. 그리고 임원들은 기획부서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원들은 어떤 사람이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설득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임원을 설득하고 실행시켜야 돼요. 아, 이거 긴가민가한데 확신이 들지 않아, 임원이. 그럼 잘못된 보고죠. 임원이 딱 하고, 그래? 좋아한다. 그러면 잘 먹힌 거죠. 셀링이 된 거죠. 그 보고서가. 음. 그러면은 이 책에서도 그래요. 왜 원페이지일까? 왜 두 페이지, 3페이지면 왜 안 될까요? 왜 원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원페이지를 넘어가는 순간 경영자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원페이지여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페이지냐 아니냐에 따라
경영자가 보는 이게 허들이 달랐다는 거. 원페이지? 그럼 내가 한 10분이면 10분 정도 투자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원페이지가 넘어가 둘, 셋, 세네 장 넘어가 시간 좀 많이 걸리겠네. 30분 정도 걸리겠네.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근데 원페이지 정도면 내가 오고 가고 하는 차 안이든 내가 잠깐 다른 보고 받기 전에 잠깐 요 짬을 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페이지를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모든 보고가 원페이지로 될 수 없는 부분은 있죠. 있긴 한데 이거에 따라 허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임원들은. 그래서 이분은 그걸 강조하세요. 원페이지이기 때문에 너의 보고서가 임원한테 읽힐 수 있다. 원페이지를 넘어가는 순간 읽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경영자들은 의사결정이 많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연기한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안 되니까. 본인이 잘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알아야 되겠죠. 본인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회사에 그게 크게 좌우지우지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이 읽어야 되는 자료가 많아져. 그러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연기시키겠죠. 근데 원페이지 정도야. 그럼 내가 10분만 좀 투자를 하면 읽힌단 말이에요.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주, 3주, 한 달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읽히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원페이지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페이지일 때 읽혀질 수 있다. 원페이지 이상 시 아예 보질 않는다. 아까 그 유명한 그 중동의 무기거래상 있죠. 그분 같은 거예요. 그분 같은 거예요. 경영진들도 얼마나 많은 보고를 받겠어요. 자의 그 허들이 있어요. 뭐 30페이지짜리, 뭐 20페이지짜리, 10페이지짜리, 뭐 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딱 필터링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래.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다 모아야 돼요. 이거 없어도 되겠지? 그 빼놓은 거에 좋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제 반론을 허용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수집된 정보를 평가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죠. 정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전략적 배치를 해야 돼요. 이걸. 예.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충분한 사고를 하고 자료를 현정한 다음에 키워드로 써야 돼요. 임원들은 키워드로 의사소통합니다. 어벙벙한 줄줄줄줄 말로 하면 안 돼요. 키워드로 소통하세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핵심 내용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고 해당 보고서를 읽는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인드셋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쫄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으세요. 약간의 긴장감과 흥분됨, 약간의 그런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차분히 준비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리스트업이거든요. 필요한 자료 리스트업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경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의 목차랑 로지컬한 흐름이 나와요. 예. 우리가 이 A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해야 돼. 그럼 이 프로젝트라고 그러면 리서치가 필요한 게 뭘까? 이거 고객에서 이런 자료, 경쟁사에서 이런 자료, 우리의 이런 자료, 재무 현황 알아야 되고, 영업 쪽에서 이거 디베이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좀 보충해주고, 이런 거는 크로스 체크해주고, 요번에 최신 뭐 하버드 비즈니스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보충해주고, 이런 거. 그리고 통계 기간에 이런 매년 발급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런 거 좀 넣어주고, 이런 거. 그런 걸 해준다는 거죠. 이런 걸. 이게 리스트업 한 다음에 이제 요일당하고 자료를 모으는 거죠. 자료가 잘 모아지기도 하고 안 모아지기도 해요. 그거는. 예. 그리고 준비 과정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라. 여기서 너무 쪼들리지 마세요. 그럼 여기가 막상 안 쓰여져요. 여기서 충분히 할애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읽는 사람의 성향을 보고 이게 자료 수집이죠. 이걸 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인터넷 리서치 기본적으로 하고 협회 기관 자료하고 직접 조사하기도 해요. 사이트 들어가서 일일이 뭐 카운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 그 내부에 있으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전문가 인터뷰도 있고 논문이라든지 요즘엔 유료 자료가 많죠. 요즘에는 인터넷들이 해서 요즘엔 유료 자료가 많아졌어요. 약간의 돈을 들이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다면 필요하죠. 요즘엔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엔. 예. 예. 그
갑지부를 하고 자료를 얻는 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분명 예상 반론이라든지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요 준비 리서치 단계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프로젝트 보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그 보고 받다가 반론을 하고 보고 받으시는 그 임원분이 막 추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때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추가를 해야겠는데 이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의 허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허들을 살짝 넘어갈 수 있죠. 바로 달리다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게 홀드가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까지 잘 오다가 여기에 난관이 벽에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걸 준비를 해놓으면 이걸 넘어갈 수 있죠, 이 벽을 살짝. 근데 이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이 장애물을 못 넘어가요. 아, 그러면 알아보고 다시 해. 이렇게 돼버려요. 왜 여기 있는 유관부서라든지 임원들은 이게 확인이 돼야 넘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관심도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막 리서치해서 보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심도가 떨어져 있어요. 예. 쇳불도 당기면 빼라고 확 넘어가 줘야 돼요, 이걸. 되게 이건 보고에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이게 막 클라이막스 쳤단 말이에요. 막 이게 준비하고 막 뭐 관심도 이끌어냈어. 근데 여기 아까 같은 그런 브레이크 요소들이 막 들어와. 임원의 추가 질문. 요거를 스무스하게 구렁이 담는 듯이 넘어가 줘야 돼요. 준비를 해 놓고. 근데 이게 살짝만 준비를 해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준비를 아예 안 해 놓으면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되게 긍정적으로 잘 보고가 됐어. 그러면은 일단 이거 보충해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쭉 보고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온갖 생각이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막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막 뭐 계속 막 뭐가 껴요. 막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반론을 제기했던 유관부서에서 갑자기 막 반박하는 보고를 해요. 막 어떨 때는 진짜 반박하는 보고 들어와요. 도서관에 싸우면 안 되는데 이것도 준비 과정에서 유관부서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잘하는 애들 거를 보고 우리를 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하는 이유들이 좀 나와요. 어디가 지금 안 돼 있고요. 어디가 지금 답보 상태. 그럼 이 답보 상태라고 거론된 영역, 부문은요, 뭐예요? 본인이 공격받은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임원한테 고자질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안 하고 있었네? 우리가 진도를 못 빼고 있었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안 하려고 했어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나름의 익스큐즈, 변명을 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제 회사 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보고하기 전에 원래 유관부서랑 다 협조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팀장이 되게 예민하게 물어요. 그걸 왜 물어요? 막 이래요. 아, 저희가 이런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고하지 마세요. 막 이런다고요. 왜 자기네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전 합의되면 이게 장애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갑자기 깜짝 슈아zet이 오면 이 유관부서는요, 난리 나요. 안 맞는 거예요. 마치 그 동생이 큰 누나 뭐 이렇게 고자질 하듯이 엄마한테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팀장님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부문장님들끼리도 싸워요.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꼭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팀장님한테 SOS 치세요. 요런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 팀장님이 좀 센스 있는 팀장님은 아세요. 야, 이거 담당자 누구야? 이거 누구누구 팀 팀장님한테 확인 받아. 아니면 우리가 쓴 그 보고서를요, 공유를 해요. 보통. 임원들한테 봉호하잖아요. 그럼 이 프로젝트 보고서랑 관련된 유관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참조를 다 걸어야 돼요. 재무팀, 어디팀, 영업팀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해당 보고에 관련해서 보고 일정 잡고 이렇게 하는데 해당 유관 팀들은 사전에 자료 검토 요청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보고 자기네가 뭔가 불리하거나 뭔가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을 줘요.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한다.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진짜 상도덕 아니에요. 예. 그리고 몇몇 팀들은 이 자료는 뺐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빼자고 하는 내용이 보고서의 어떤 로지컬한 흐름에
구멍이 생기는 게 있어요. 꼭 넣어야 되는 것들이. 이건 조율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상 반론이라든지 요런 거 2단계에서 이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조사한 자료의 팩트 체크 필수죠. 이게 한 번에 엎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은 거 링크 하이퍼링크뿐만이 아니고 캡처를 떠놓으세요. 화면 캡처를. 왜냐면 인터넷에 있는 기사들은 갑자기 내리기도 하거든요. 뭐 협찬사의 뭐 아니 뭐 당사의 요청으로 해당 기사는 뭐 삭제 처리됩니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저께까지 있던 링크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야 해당 링크 안 떴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왜냐면 담당선에서 막 이렇게 출처랑 소스 요청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다 캡처 떠놓으셔야 돼요. 해당 뭐 그 일자 나오게 해당 이렇게 캡처 떠놓으셔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펄 보고 한 걸로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거 이건 꼭 챙겨 주셔야 되고 인터넷도 믿을 게 못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캡처 떠 가지고 항상 그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보고서를 실제로 쓰는 거죠. 근데 보고서에 담겨야 되는 8요소입니다. 이게 원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고서에도 또 많이 통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원페이지에 이 8가지 요소를 넣으려면 좀 빡빡하긴 한데 이게 제목 들어가죠. 근데 제목에서 너무 막 이렇게 기교를 부릴 필요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기서도 제목 자체는 무슨 계획, 뭐뭐뭐뭐 올리기, 상향시키기 그냥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예, 이해하기 쉽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목에서 막 너무 뭐 비법 노트 이딴 거 쓰지 마시고 비법 노트가 어딨어요 비즈니스에. 그냥 이 책에서는 이제 12볼트 이제 골드 이렇게 하냐면 본문이랑 차이를 둬라 항상 제목은. 예,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고 부제목 여기서 이제 온라인에서 조금 더 명확히 구체화. 여기서는 약간 색깔을 좀 드러내셔도 돼요. 호기심, 키워드 같은 걸로 약간.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거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은데 지금 막상 떠오르는 건 없긴 한데 조금 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목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하는 거, 무엇을 하려는지, 원한다기보다는 무엇을 하려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새벽 배송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 배송의 뭐 니치 마켓 아니면 새벽 배송 중에 그중에 새벽 배송하는 여러 가지 중에 뭐 이유식 고객, 뭐 엄마들 고객, 뭐 신생아 고객만 우리가 따로 잡겠다. 우리가 지금 국사업 하니까 막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뭔가 그렇게 뭐를 이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얘 둘이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랑 얼라인된 세부 목표. 근데 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보고서에 해야 되는 목표가 여기 있는 거죠. 예. 큰 목표를 하는 것도 있지만 큰 목표 아래 보통 하위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서는 요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큰 목표를 밑에 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해주는 거죠. 위계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 논리적 근거. 이게 설득의 과거적이죠.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생생한 단어, 그냥 어벙벙한 단어 쓰시면 안 돼요. 현업의 단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엣지 있는 단어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막 형용사나 부사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설정.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상황 설명하는 거죠. 시장 상황이 어때? 경쟁사가 지금 어때? 경제 성장률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해당 시장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 같다, 고급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관심 유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인트, 매력 포인트입니다.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이 꺽쇠가 여기 써 있어야 되는데 이 해당 데이터들 뭐 어디가 뭘 더 잘 나가고 있고 수익률이 어떻고 지금 어디 A라는 기업이 지금 뭐 자회사를 어디로 하고 M&A를 하고 있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지금 이게 지금 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우리의 가진 역량과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활용하면 이렇게 매력적으로 뜨고 있는 사례 있지 않냐?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지금 긴급하다.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첫 번째 서비스는 런칭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비용 얼마가 드는데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지 않는 거다라면 왜 비용이 들지 않는 것도 얘기를 해줘요. 이 부분은 임원들이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임원분. 그래서 얼마 들어? 알았어. 그래 해야 되는 거 알았어. 그래 여기까지 잘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들어? 그리고 우리가 그 든 돈, 어? 지금 하나, 둘, 셋, 여섯 개 했죠. 여덟 개라고 그랬죠. 예, 두 개가 더 붙는다. 그리고 아 맞다. 그 준비할 때 예상 질문들이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임원들이 해당 프로젝트 보고서를 받다 보면 프로젝트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게 A라는 제목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A팀, B팀, C팀이 협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치 사슬이 이렇게 쭉 있으면 요거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랑 제휴합니다. 이런 큰 그림상에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그림이나 하나 들어가주면 좋긴 하죠. 처음부터. 그리고 책임자, 실행팀 관련 비용 묻죠, 비용. 이거 봐요. 여기서 비용 나오잖아요. 기대효과. 당연히 기대효과 나오죠. 예. 이거 하면 뭐가 좋다. 예. 실행 시기 나오죠. 예. 여기 데드라인 있죠. 해당 프로젝트의 보고자의 경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뢰도예요. 예. 이것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네가 그거 보고했는데 뭐 하는 애? 아, 뭐 어디 물류 전문가 지금 경력 사원으로 지금 이직해서 몇 년 된 경력자입니다. 그래? 그러면 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업무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요소 보시면 이 현재 상태. 아까 재정했죠, 재정. 그리고 현재 상태. 사업의 진행 영역, 답보 영역. 아까 얘기했죠. 유관 부서와의 협정.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유관 부서와 진행 상황을 크로스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마치 상위 임원한테 제 일 안 하고 있어요. 쟤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꼰지르듯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 이렇게 어느 정도 메이드가 되고 하면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유관팀 팀장님들한테 얘기해라. 해당 보고 배석 같이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보고할 건데 내용 검토 요청드려. 이 팀장님들이 왜 그럴까요? 예. 이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요. 아까 같은 그 반론, 그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공격,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약간의 크로스 체크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A라는 그 부문, A라는 팀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히는. 근데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허위 보고란 말이에요. 임원 입장에서는. 이거 현장을 파악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욕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보고할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을까? A팀, 너희들과 연관돼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파악 잘못한 게 있었을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A 팀장이 보고 그 얘기를 해주겠죠. 아, 이 얘기는 아예 뺐으면 좋겠는데 이건 맞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써줘. 아예 그 수정본을 주시기도 해요. 아예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준비 단계라고 좀 해달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음. 이걸 공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담당자가 보고서 쓴다고 막 바쁘다고 이 과정 안 하잖아요. 큰일 나요. 이거 정말 큰일 나요. 부서 간에 싸움 나요. 싸움 나고 막 나중에 보고서 끝나잖아. 막 들고 찾아와요. 얼굴 막 시뻘개져 가지고 막 진짜. 어. 나는 지금 이 담당자 보고서 쓰던 담당자 입장에서는 빨리 내가 보고 빨리 하고 이거 지금 빨리 이거 우리가 개선할 점 빨리 보고해서 잘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부서 간에 싸움 나요. 팀장님한테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부서 간에도 힘들고. 얘기했죠. 부문장님 간에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 실무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실행. 그래서 이 보고를 받는 임원이 내가 뭘 해줘야 돼? 의사결정, 비용 투입, 투자 결정.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활용할 부분만 남기고 그렇게 해서 총 8개죠. 7, 8, 1, 2, 3, 4, 5, 6, 7, 8 8개가
보통 이렇게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기획서를 쓰시면 요 정도가 담고 있으면 나이스하다, 빠지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분류, 축소. 우리가 담아야 되는 8개의 요소를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냐? 요 순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수집한 자료를 요 8요소에 맞게 분류한 거예요. 여기 지금 리서치했죠. 자료가 나왔죠. 그럼 이게 제목에 들어가야 될 거, 목적에 들어갈 거, 설득에, 보통 설득에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리고 재무에 들어갈 거, 재무 지금 현재 자료, 현재 상황에 들어가야 될 거, 실행 안에 들어갈 거. 이 자료들을 이렇게 매핑하는 거예요. 8개 중에 쭉 이렇게 쭉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를 했죠. 그다음에 줄여야 돼요. 아까 8개 요소가 있는데 이 8개 요소에서 많이 쓰는 거 이제 설득에 쓰겠죠. 설득, 재정, 현재 상황, 실행. 여기서 많이 쓸 거예요. 자료들이. 예, 자료들이 쓰는데 많이 조져야 하는데 이제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줄였죠. 일단 줄이고 나서도 이 안에서 순서를 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게 중요한지 그렇게 하고 단편된 자료를 문장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게 쓰기죠. 문장으로 변환하는 게 이제 진정한 쓰기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 문장을 쓰는 거예요. 예. 이거를 쓰면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먼저 쭉 하시고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여기가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은 요거죠. 어떻게 쓰냐.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듬기, 뭘 하냐. 다듬기는 뭐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정, 불필요한 사실은 빼고, 과다한 정보는 빼라. 이미 알거나 뻔한 상황. 이미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너무나 뻔한 상황. 누구나 다 알고 있어. A라는 업계가 지금 어떻다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렇게 시장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땐 얘기해도 돼요. 예. 물론 임원이 알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좀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면 말인데 너무나 뻔한 거. 그런 거는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단어 반복하지 마시고. 형용사랑 부사 쓰면 이거 보고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유치해져요. 굉장히 유치해져요. 최고의 무슨 최첨단을 달리는 너무나 지금 시급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용사 감정에 격해서 그런 형용사 부사 쓰시잖아요. 그럼 보고서가 어떻게 되냐면 유치해져요. 유치해져요.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보고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잘 나온 보고서들을. 하버드 비즈니스라든지 이미 선임자들이 썼던 보고서 있죠. 좋은 보고서라고 했던 거. 그런 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커넨 매너라든지 어투 그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말, 오늘날 우리 그냥 입에서 그냥 붙는 말들 있단 말이에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어요. 공간을 채우기 위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최상급 이것들 그렇죠. 그리고 유행이나 트렌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냥 3인칭으로 약간 힘이 있게 긍정적인 단어와 단아하게 보편적인 내용. 보편적인 내용이 뭐냐면 뻔한 내용이랑 보편적인 거랑 달라요. 이 트렌드에 너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고서는 솔직 담백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보시면 돼요. 예.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되고 원페이지로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기획서가 담아야 되는 이 8가지. 근데 이게 쉽지가 보고서 잘 쓰는 사람들 있고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보고서 쓰는 거랑 달라요. 예, 이 보고서를 많이 써봐야 이런 과정들이 돼요. 이런 거. 진짜. 이런 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어찌 보면 요번에 제가 이직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저를 억셉트 해주신 것도 이런 보고서 쓰는 능력?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이러이런 보고서를 쓰고 이러한 기획부서에서 프로젝트라고 했다 하니까 이제 그 경험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저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요번에 원페이지 프로포셜 이거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입사하기 전에 좀 더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 겸 개인적으로 정리도 할 겸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분량도 짧고 하실 것 같아요. 특히 기획부서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보시고 한번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 원페이지 이 프로포셜 그 샘플들이 있거든요. 뭐 좋은 건 아닌데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내가 오늘 맡은 업무에 대해서 원페이지로 한번 써보자. 어차피 얘는 40장 쓰고 50장 써도 서머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한다고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진해서 임원이 되셨어도 아마 요런 관점으로 요 8요소 있죠? 예, 요런 관점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저 좀 별 길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예, 긴 시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쇼유캔 TV 대동남이었습니다.